안녕하세요. 아도노 대표 김태종입니다. 오늘은 기능의 부학, 운동역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에도 기능의 부학 문제 중에 오늘은 관성 모멘트에 대한 걸 풀 건데, 2019년도에도 한 문제 나왔고, 2018년도에도 한 문제, 2018년도에도 한 문제, 2017년도에 한 문제, 2017년도에 또 한 문제, 2016년도에 한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관성 모멘트를 무조건 맞는 방법에 대한 이 풀이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성 모멘트 하면 그냥 적어 놓으세요. 자, 적을 시간 드릴 테니까. 관성 모멘트는 그냥 저항이라고 외웁시다. 저항. 원래 계속 돌아가려는 성질을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맨날 어렵게 외우는 거니까 그냥 저항이라고 외우세요. 저항. 관성 모멘트가 크다라는 얘기는 저항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관성 모멘트가 크다는 회전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외워주는 거예요. 그냥 우선은 어차피 이해를 도울 텐데 외워주세요. 관성 모멘트가 작으면 회전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모든 이 투수, 타자, 탁구, 또 골프 이런 거는 무조건 회전 반경을 처음엔 최소로 하고 그 다음 회전 반경을 크게 해야지 좋은 타격이나 좋은 던지기가 된다. 처음에는 회전 반경을 최소, 회전 반경을 크게. 이거 그냥 외우세요. 그냥. 그리고 중량이 크면 클수록, 중량이 중심점에서 멀면 멀수록 관성 모멘트가 커진다. 관성 모멘트가 커진다라는 거는 회전 속도가 느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관성 모멘트가 커진다는 건 회전 속도가 느려진다. 우선 이거 적었나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도 기능 예방 문제. 야구 배트 스윙 시 파워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회전 반경을 처음엔 최소로 하고 회전 반경을 크게 해야지 뭐든지 이게 파워가 증가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백스윙에서 임팩트까지 스윙 공간까지 관성 모멘트를 최대한 줄여 백트의 직선 속도를 증가시킨다. 틀렸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회전 반경을 최소화시켜서 이 몸통의 회전 속도로 어깨의 회전 속도랑 가장 빠르게 해야 됩니다. 빠르게 하고 요 시점에서는 회전 반경을 크게 해서 파워를 늘리는데 주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관절이 처음에는 회전 속도가 빨라야지 저항을 덜 받은 상태에서 힘을 쓸 수 있는 타이밍까지는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빠르게 더. 그래야지 저항을 덜 받으니까. 아니면은 여기가 회전 속도가 느리면 저항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얘도 느려져서 공을 못 치거나 혹은 파워가 약해질 수 있는. 그래서 항상 회전 속도는 초반에는 이렇게 어깨의 관절을 최소화시켜서 모멘트를 빠르게 하고 요 시점에서는 최대한 크게 해가지고 이런 파워를 늘려야 된다라는 것. 얘는 틀렸습니다. 초반에는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늘려야지 이 파워가 세진다. 근력 운동은 또 이제 2번 스윙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스윙 속도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력 운동 많이 하죠, 운동선수들. 당연히 파워가 세지면 스윙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죠. 틀렸지. 배트 스윙 속도 및 배트 끝의 속도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무거운 배트를 사용하여 파워를 증가시킬 수 있다. 아까 이 관성 모멘트가 회전 반경이나 이런 게 다 똑같다라는 전제 요건이에요. 그랬을 때는 중량이 클수록 멀수록 더 많이 파워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백스윙에서 임팩트까지 스윙 구간에서 팔을 펴고 스윙하여 직선 속도를 증가시킨다. 아까 말했듯이 얘는 회전 반경을 끝까지 크게 한 상태에서 배트를 친다라는 얘기예요. 회전 반경을 끝까지 큰 상태에서. 그럼 당연히 맞추면 파워는 세질 수 있으나 당연히 회전 속도가 느리니까 초반에 당연히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뿐더러 그리고 항상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여기 다 나왔죠. 회전 반경을 처음에 최소, 회전 반경을 크게. 그리고 아까 회전 반경이 크다는 거는 관성 모멘트가 크다라는 거, 회전 속도가 느리다. 나왔죠? 회전 반경을 높이는 각속도를 초반엔 빨리 해야 되려면 회전 반경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회전 반경을 증가시킨다. 여기 이제 골프를 설명했는데요. 골프에서도 이 어깨축과 이 골프채 드라이브라고 하는 놈이 이 최소 거리를 형성시켜야지만 이 초반에 이렇게 오는 이 구간까지 빠른 속도로 얘를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고 마지막에 크게 쭉 뻗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소화가 안 되면 회전 속도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여기에 닿는
이런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는 잘 안 나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외울 때는 그냥 저항이라고 외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얘기예요. 관성 모멘트. 누가 관성 모멘트가 큰 거야? 아까 얘가 더 큽니다. 이 축과 무게가 멀수록 커요. 그럼 당연히 회전 속도는, 관성 모멘트는 크지만 회전 속도는 느려진다. 회전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가까울수록 약하다. 회전 저항이 약하고 회전하기가 쉽고 회전 속도가 빠르다. 라는 얘기. 자, 2018년도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동일한 각속도를 나타내면 수직축에 대하여 큰 각 운동량을 발휘한 순서로 옳은 것은, 관성 모멘트가 클수록 각 운동량이 커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각 운동량은 큰 관성 모멘트. 그러면 아까 관성 모멘트는 크다라는 건 회전 반경이 어떻다? 크다라는 얘기죠. 다시 적어 놓으세요. 관성 모멘트가 크다는 회전 반경이 크다. 관성 모멘트가 작다는 회전 반경이 작다. 대신에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회전 반경이 큰 거, 관성 모멘트가 큰 거대로 나열하면 돼. 얘가 지금 회전 반경이 제일 크죠? 1번 디귿, 그 다음에 2번 기귿, 그죠? 회전 반경이 큰 거. 그 다음 3번 4번 디귿 기억 니은이에요. 회전 반경이 클수록 각속도는 느리다. 그죠? 회전 반경이 클수록 각속도는 느리다. 이거 회전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예요. 각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관성 모멘트 아까 또 얘기했어요. 질량, 회전 축과의 거리. 그 다음에 아까 관성 모멘트가 크면 회전 속도 느리다. 관성 모멘트가 작으면 회전 속도 빠르다. 또 어깨의 동작. 우선 어깨의 동작을 발생시키는 지뢰는 3종 지뢰이며 2종 지뢰에 비해 역학적 효율이 어때요? 2종 지뢰는 역학적 효율이 제일 좋아요. 모든 지뢰에서 낮다. 이건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근력을 사용할 때 회전 반경이 모모해야 회전 속도가 증가되고, 회전 반경이 어떻게 해야 되죠? 관성 모멘트 얘기죠. 회전 반경이 작아야지만 회전 속도가 증가되죠. 작아야지만. 그러면 감소돼야지만. 그리고 이 릴리즈 시, 회전 반경을 어떻게 하면 리즈된 공의 속도가 증가된다? 릴리즈 시. 릴리즈는 여길 말합니다. 릴리즈 시에는 공을 놓는 구간에서는 회전 반경을 끝에 머리죠. 크게 증가해야지만 공의 속도를 증가한다는 거예요. 증가, 감소. 그리고 이종질에 비해 역학 조율이 낮다. 1번이죠. 이종질에 이제 얘기해 줄게요. 이종질에는 보시게 되면 이 축과 힘, 그죠? 이 힘팔이라 그래요. 힘팔, 내적 모멘트 팔, 흔히 힘팔. 그리고 무게와 축, 이거를 저항팔, 외적 모멘트 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힘팔이 저항팔보다 항상 길어요. 그러니까 항상 유리해. 그래서 카프레이즈 같은 거 있죠? 이거는 많은 무게를 줘도 이 힘팔이 더 길기 때문에 더 들어올리기가 쉽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종 지뢰가 가장 역학적 효율이 높고 적은 힘으로 큰 무게를 들 수 있다. 보통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데 이 3종 지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락 힘든 거야. 이 근육으로 뜨는 게. 1종 지뢰는 거의 비슷한 거고. 아무튼 그래서 2종 지뢰는 엄청 역학적 효율이 높은 지뢰예요. 근데 3종 지뢰에 비해서는 당연히 역학적 효율이 3종 지뢰가 떨어진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토크 관련된 또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힘의 작용선이 물체의 중심을 관통하여 작용됐을 때는 토크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무게가 이렇게 있고 내가 이 무게를 들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나는 위로 들고 있죠, 이 무게를. 근데 얘는 앞으로 가지 않아. 그치? 그럴 때는 토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중심을 막 밀면, 물체의 한 중간을 밀면 얘는 이렇게 말 그대로 회전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당연하죠. 당연한 소리예요. 물체의 중심을 관통했을 때는 90도란 얘기예요. 90도. 90도일 땐 토크가 발생되지 않는다. 힘과 이 방향이 90도였을 때 힘이 발생되지 않는다. 역학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인체 지뢰 중 2종 지뢰는 힘점의 모멘트암이 저항점의 모멘트암보다 길기 때문에 아까 힘점의 모멘트암, 힘팔이라고 했죠. 힘팔이 저항의 모멘트 팔보다 길기 때문에 효율적인 얘다. 맞죠?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골프공 타격 시 4번 넘어갈게요. 골프공 타격 시 관성 모멘트가 정중앙에 위치한 골프채일수록 볼을 멀리 보내는데 유리하다. 뭔가 좀 관성 모멘트 얘기인데, 그죠?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런닝 시 이 콕사 봐라.
그리고 콕사 발가보다 엉덩관절의 축으로 큰 토크를 발생시킨다. 우선 요거 볼게요. 골프죠. 자, 우리가 아까 관성 모멘트 배웠죠. 제가 맨 처음에 써놓은 거 보면 무게 이결 드라이브라 그러고 이걸 샤프트라 그러거든요. 드라이버가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죠? 누가 더 관성 모멘트가 클까요? 당연히 관성 모멘트가 얘가 더 크겠죠. 얘는 더 작아요. 회전 속도는 얘가 더 빠르겠죠. 웨이트링이. 그죠? 근데 타격 시에는 관성 모멘트가 정중앙에 위치한 골프채일수록 멀리 보내는 게 아니고 당연히 관성 모멘트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지만 멀리 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몸으로 조정을 하는 거지 이 채로 조정한다 라고 하면 사실은 회전 속도를 전체 빠르게 하되 이 무게 자체를 가볍게 하는 이 골프채 무게 자체를 가볍게 하는 걸로 연습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다가 웨이트링을 박는다고 해서 이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맨 처음에 적어놨던 게 웨이트링 있죠. 중심에서 멀면 멀수록 관성 모멘트가 커진다. 어찌됐든 이 골프채도 멀리 보내는 데는 이 관성 모멘트가 커야지만 멀리 보낼 때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잘 치기 위해서는 이 몸을 통해서 회전 반경을 처음엔 줄였다가 그 다음에는 회전 반경을 크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런닝 시에 콕사 바라. 이게 이제 콕사 바라고요. 이게 콕사 발갑니다. 콕사 바라 뭐 제뉴 발굼, 제뉴 바룸 이런 얘기가 있죠. 제뉴 발굼, 제뉴 바룸. 여기 보면 이 보통 이게 3cm라고 할게요. 이 고관절 축으로부터 이 중둔근까지의 거리가 3cm. 중둔근은 똑같이 10이라고 하자고요. 힘이 10. 10 곱하기 3은 30. 그죠? 내적 모멘트 8. 여기를 내적 모멘트 8이라 그럽니다. 관절 축에서 그런 근육 힘까지의 거리를 3. 거기 10. 30이죠. 내적 토크. 3.5, 10. 그럼 35죠. 그리고 2 곱하기 10은 20이죠. 그럼 내적 토크는 아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힘팔이라 그래요. 힘팔. 힘팔이 누가 될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이 조금만 근육 힘이 적어도 잘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돼요. 콕사 바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콕사 발가 있는 분들은 항상 중둔근이 뭔가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무너지는, 체형적으로 무너지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아까 말했던 내적 모멘트 8 곱하기 내적 힘은 내적 토크다. 내적 토크는 곧 뭐다? 힘 8이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잘 봐. 다시. 아이고. 내적 토크 힘 8. 그죠? 그리고 내적 토크는 적어요. 적어. 내적 모멘트 8 곱하기 근력힘. 이렇게 외워두세요. 알겠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제. 자, 아무튼 그래서 뭐가 더 세? 콕사 바라가 콕사 발가보다 콕사 바라는 콕사 발가보다 엉덩관절을 큰 축으로 큰 토크를 발생시킨다. 맞죠? 아까 얘가 몇이었어? 35, 30, 20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큰 이 토크를 발생시켜서 더 힘이 좋은 거야.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까 뭐 이것도 외워두세요. 이것도 써주면 써주고. 이종질에는 무조건 짱. 그냥 적어놓으세요. 이종질에 무조건 짱. 그리고 삼종질에가 제일 꼴. 1종질에가 그 다음. 다시 2종 짱. 그 다음 1. 그 다음 3종. 3종은 꼴이에요. 꼴. 자, 그리고 또 각 운동량 보존과 관련해 스포츠에 적용된 예시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운동량 보존. 말 그대로 이런 얘기를 해요. 개 외부로부터 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개 내부의 전체 각 운동량이 항상 일정한 값으로 보존된다는 법칙이다.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이게 있어요. 뭐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게 태양이고 지구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태양과 지구가 멀었을 때는, 회전 반경이 클 때는 이 크게 천천히 돌아갑니다. 속도가 나죠. 근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지구가 빨리 돌아가요. 아까 뭐라 그래? 관성 모멘트가 작을수록 회전 속도가 빠르다 그랬죠. 회전 반경이 작을수록 회전 속도가 빠르죠. 이 개가 그대로 우리 이 운동에도 다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얘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또 지구는 천천히 회전합니다. 관성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회전 반경이 크면 클수록 속도는 느리다. 회전 반경이 적으면 적을수록 속도는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이게 이런 이 법칙입니다. 과운동량 보존 법칙 중에 케플러 제1법칙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또 관성 모멘트 얘기입니다. 결론은. 자, 피겨 스테이 1번 10m 다이빙 시 3과 2분의 1 바퀴 공중돌기 동작 수행 시 최대한 몸을 움츠려 회전을 빨리 하도록 노력하는 방법. 아까 말했죠. 각 운동량 보존을 위해서 만약에 최소화 시켜주면, 이 몸을 최대한 움츠리면 회전 반경이 이렇게 좁을수록 빨리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멀리 뛰기 시 공중 가위뛰기를 통하여 도약거리를 증가시킨다. 맞아요. 이 얘기도. 그죠? 공중 가위뛰기 하면 어떻게 돼? 점점 저항을 많이 받게 되죠. 저항을 많이 받게 되고, 얘를 할수록 저항을 이기는 어떤 것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띄우는 방법이에요.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공중회전 시 두 팔을 몸 안으로 모음으로써 더 빠르게 회전합니다. 맞죠? 이것도 관성 모멘트를 어떻게 한 거야? 줄여준 거죠. 얘도 관성 모멘트를 줄여준 거야. 회전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골프 다운스윙 시 코킹 동작을 최대한 늦게까지 유지함으로써 몸통과 골프채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한다. 이건 의미가 없죠. 자, 봐봐. 골프채. 아까 골프. 얘가 코킹 동작이라 그러면 어떤 걸 말하냐면, 여기서 이런 걸 코킹이라 그래요. 암 코킹. 여기 요 구간을 암 코킹. 그럼 골프채에서도 코킹이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이야. 여기를 최소화 시킨다고 해서, 이 코킹을 최대한 천천히 한다고 해서, 아까 말했듯이 최대한 늦게 한다고 해서 몸통과 골프채 회전 속도가 빠르게 될까요? 그게 아니죠. 이 코킹 동작을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아니고, 코킹 동작 시 몸통과 골프채의 회전 반경을 최대한 적게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최대한 늦게가 아니고 코킹 동작을 최대한 이 회전 반경을 적게 해야 된다. 이러면 얘가 답이었죠. 근데 아무튼 얘가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 답은 4번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과운동량 보존에서는 케플러 1법칙만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도움닫기 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도움닫기를 빨리 하면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게 뭐냐면 운동 에너지가 있고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A가 위치가 제일 높죠. A, B, C, D 중에 제일 높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100이라고 가정하고요. 근데 좀 갔어. 근데 앞으로 갔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된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파란색. 근데 위치 에너지는 떨어졌단 말이야. 위치 에너지 60, 운동 에너지 40. 60 더하기 40은 100. 얘는 100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0, 운동 에너지 100.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은 일정하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여 이 사람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그럼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정답은 4번.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관성 모멘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 문제를 끌고 왔어요. 달리기와 걷기는 다르게, 달리기는 걷기와 다르게 뭐뭐가 없으며, 달리기 하는데 두 발이 같이 땅에 되어 있는 거 봤나요? 못 봤죠. 달리기와 걷기는 두 발 지지기가 없다. 달리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속도의 증가를 위해 뒷다리의 빠른 리커버리를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리의 모모를 최소로 한다. 빠른 리커버리, 뒷다리의 빠른 리커버리, 속도를 증가하기 위해서 관성 모멘트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러면 두 발 지지기가 없으며 관성, 4번이 답인데 잘 보세요. 우선 이 두 발이 같이 대디고 있는 모습, 그죠? 걷는 거, 뛰는 거는 이렇게 한 발이 뜁니다.
그리고 관성 모멘트는 처음에 육상 선수들 이렇게 돼 있는 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는 폼이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 고관절 축이 빠르게 회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얘를 접고 가서 최대한 이렇게 가야지만 빠르게 고관절 회전축을 걸어서 달리기를 유용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뒷다리의 빠른 리커버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다리를 빨리 접어서 이렇게 회전해야 된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를 최소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오늘 관성 모멘트 얘기 잘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좀 풀어봤습니다. 자, 우선은 관성 모멘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선 막 뭐 타격이나 뭐 어떤 부분을 얘기해야 된다. 타격이나 뭐 공 던지기나 골프나 뭐 배드민턴이다. 그럼 처음에는 회전 반경을 최소로 했다가 그 다음에 회전 반경을 크게 해야 된다. 회전 반경이 크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관성 모멘트가 크다라는 얘기고, 또 회전 반경을 크게 하다라는 얘기는 이 회전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회전 반경 크다. 여기에 적어줄게요. 회전 반경 크다. 관성 모멘트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다시 회전 반경 작다. 관성 모멘트 작다. 그죠? 그럼 회전 속도는 빨라진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알고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관성 모멘트 문제는 그냥 틀리는 거고, 이걸 알면 엄청 쉬운 거고. 자, 오늘도 도움이 됐나요? 오늘 아두노에서 운동 역학 중에 이 관성 모멘트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아두노 대표 김태종이었습니다.